저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석사를 취득하신 조영록 변리사, 그리고 기계항공공학부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한 저 정건영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핸들링하는 곳으로서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특허권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변리사 채널의 조영록 변리사 정건영 변리사입니다. 특허 등록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특허 등록률 99%이라는 광고에 대해서 심층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특허 등록률 99%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에서 어떻게 특허를 등록시키는지를 조금 알아야겠죠.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자 분들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발명자나 사업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술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 먼저 변리사들과 발명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리사는 해당 기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이를 특허 출원 명세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 명세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구 범위이고요. 이 청구 범위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발명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존재합니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청구 범위인데요. 청구 범위는 발명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내용 외에 불필요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구성은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허 침해 판단의 기본 원칙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때문인데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즉 올 엘리먼트 룰에 대해서 조영록 변리사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특허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포함을 해야 이게 침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을 끓이는 특허를 누가 이제 원한다고 해봅시다. 일단 식재료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식재료를 손질을 해야 될 거고, 식재료를 끓여서 죽으로 만들어야겠죠. 이 세 가지가 아무래도 죽 끓이는 것에 있어서는 핵심 단계라고 예를 들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구성만 특허 청구항에 들어 있어야 그 세 가지 구성을 누가 비슷하게 혹은 그 세 가지 구성을 포함하고 거기 추가해서 하고 있을 때 침해로 잡을 수가 있는데, 청구 범위에 핵심적인 구성만 이렇게 포함시키면서 청구항을 만들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청구항 구성이 좀 약간 라이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식재산처에서 특허가 등록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허 요건이 새로워야 된다.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에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뭔가 나만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나온 특허여야 된다. 이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죽발명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발명이 아까 구성 A, B, C라고 하면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이 이렇게 컴팩트 할수록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과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내가 청구항을 정말 길게 쓰면 그럼 기존에 있는 기술이랑 다를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등록은 잘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내가 너무 등록 잘 되려고 이렇게 길게 쓰면 등록은 잘 되는데 원래 엘리먼트 룰에 따라 필수적인 구성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늘린 구성들도 다 포함해야 침해거든요. 예를 들어 죽발명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죽발명의 핵심은 죽 식재료 고르는 거, 그리고 손질하는 거, 그리고 끓이는 거, 요 세 가지가 핵심인데 근데 이 세 가지만 하면 기존에 있는 기술들이랑 비슷해서 등록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고객한테 등록률 99%라고 말하기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구성을 덕지덕지 더 붙여요. 예를 들어 손질하는 단계, 손질해서 뭐 쉐이크에 넣는 단계, 막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선행문헌과 달라질 확률이 높아서 등록은 잘 되겠지만 그 청구항에는 죽을 쉐이크에 가는 단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죽을 쉐이크에 가는 것까지 같이 해야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범위가 이렇게 컴팩트해지는 것과 등록률은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이렇게 시소관계에 있는, 그래서 그 중간 범위를 되게 잘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기술이 특이하거나 하면 컴팩트해도 등록이 되는 게 맞거든요. 발명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잘 이해하고 알짜배기로 잘 뽑아서 청구항에 써야 등록도 잘 되고 나중에 행사도 할 수 있냐를 판단하는 거는 철저히 변리사의 개인 역량입니다. 침해 경험이 어떻게 출원에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건영 변리사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장에서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을 이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요, 특허 청구 범위는 모두 말로 이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정에서 상대방의 침해 제품이 실제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언어로 쓰여진 특허 청구 범위와 상대방의 카피 제품 또는 침해 제품을 이렇게 매칭하는 단계, 구성을 하나하나 쪼개서 이를 언어적으로 비교하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나타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 표현이 조금만 잘못되거나 정확하게 기술의 핵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언어 표현이 들어가 있게 되면 상대방은 침해를 회피하고 결국
카피 제품 또는 침해 제품을 자유롭게 실시하게 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의뢰하실 때부터 침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청구항의 좋은 언어 표현, 발명의 핵심적인 언어 표현, 꼭 필요한 표현만 포함하여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특허권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특허 청구 범위 표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석사를 취득하신 조영록 변리사, 그리고 기계항공공학부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한 저 정건영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핸들링하는 곳으로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건영 변리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출원 단계에서부터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초에 특허 출원을 마음을 먹으셨으면 처음부터 좋은 변리사를 찾아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몇백만 원 들잖아요. 실제로 내가 이 특허를 이용해서 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 등록률 99% 변리사는 고르시면 안 되시고 저희를 고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